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2월 31일 2022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일자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또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떠나보낼 때는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2020년 동안에 뭐 이루지 못한 거, 또 많이 이루어놨던 거, 여러모로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과나 아쉬움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각지의 집합 건물을 보면 판매시설, 생활 숙박형 시설, 그리고 이렇게 상가, 주상복합, 뭐 이런 곳들 다 보면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끼리 이간질을, 서로 간에 이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고집불통이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와 입점주분들의 영업 이익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어떤 회사 이런 데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는 있죠, 서로 협의를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든 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아직 관리단위 조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있죠. 자기들이 시행을 했을 때 물론 신탁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맡겨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선 수익자도 있을 테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이게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분양할 때 잘 팔리면 좋아. 그런데 잘 팔리지가 않고 막 이래 되니까 이제 뭐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실에 있는 부분을 임대를 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이거는 사업하는 입장에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분양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에 서의 수익 구조를 생각보다는 가져가지도 않고 활성화가 잘 되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하면서 시행사하고 소유자분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시행사에 계신 분들도 있죠. 일단은 원래 분양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죠. PF 자금 당겨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은 내고 우선 수익자한테 던져주고 나서도 여러분들 수익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관리단 조직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편에 서지도 마시고, 어차피 분양하고 떠난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리단 조직 구성에 대해서만은 소유주분들한테 다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주분들한테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시라고 통지 안내를 해야 되겠죠. 통지 안내하면 소유자분들도 여러분들 깨어있어 가지고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서 건물 관리 보존이 제대로만 된다면,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고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이러면 입점주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임차인분들이 제일 먼저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월세죠. 그러니까 월세는 얼마입니까? 이거죠. 두 번째, 보증금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와 더불어서 물어보는 게 뭐죠? 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평당 이곳 건물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임차인분들은 물어본다고요. 그만큼 건물 보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또 물어보는 것이 또 이제 임차인분들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것부터 해가 각종 시설이 제대로 좀 갖춰져 있는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지금 친절하게, 입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판매시설이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뭐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사에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은 이제 공존해야 되는, 서로 간에 공존해서 함께 가야 된다, 먹튀한다 뭐 이런 생각 그걸 가지고 하시면 지금의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다 생각을 하신다면 같이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양을 열심히 하시면서 수분양자 분들한테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직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모르시면 그렇게 해서 또 누구 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 사람을 관리인하고 관리인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모르면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렇게 관리단 조직 구성을 탄탄하게 해서 건물 관리 보존이 잘 되면 있잖아요, 그 분양이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사 여러분들이, 어떤 곳은 보면 이게 관리업체를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는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관리업체를 데리고 와서 요렇게 하시면 수분양자 분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문제 생기고 서로 뭐 자기들은 관리비를 안 내니 뭐가 어떻다니부터 해가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팔아먹기 위해서 공용 부분을 갖다가 무단으로 훼손해가지고 사용하게끔 어떤 곳은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그 건물의 가치, 자산 가치가 안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 물론 이 수분양자 분들도 문제 있지만 시행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보시자는 겁니다. 그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합건물법에 맞춰 가지고 있죠. 과반이 그 분양률이 과반 넘고 나면 바로 소유자분들이 그 건물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분양자분들이 그 관리단을 만들어서 다시금 뭐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랑 위탁계약을 다시 하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관리업체랑 하도록 그냥 두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행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대로의 분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분양이 잘 될 거라고요. 좀 그렇게 깔끔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먹튀하려고 막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이거는 전국 각지에 그렇지 않은 것도 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분들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파산을 한다. 이게 이 일자 순으로 되면 지금은 다 수분양들이 웬만큼은 다 안다고요. 웬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분양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양자 여러분들께서도 과반이 넘고 나면 관리단 그 조직 구성을 하는데 시행사하고 가서 서로 필요한 것들 서로 협의를 하시라고요. 협의를 하시고 서로 양보할 거는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수분양자 여러분들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막 행사하고 어떤 데는 말이죠, 그 건물에다가 데모를 해갖고 말이죠, 구청에 가가지고 왁작지껄하게 막 깽가리 치사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들 건물, 여러분들이 사셨잖아요. 그 건물이 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시행사가 악의적으로 먹튀하고 나가려고 하고 우리 소유자분들을 막 그 수분양 받은 걸 금액을 확 낮추다시피 이렇게 해가 자기도 죽는 거지만 그래 되면 결국 뭐 우선 수익자가 뭐 공매나 경매를 던지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행사가 완전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판을 짜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요즘은 많지 않거든요. 막 그런 정말 악랄한 그런 경우라면 정말 악랄한 경우라고 한다면 깽가리 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차근차근 잘 알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요 동영상에서는 이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게 악의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3분의 2 정도의 변호사분들께서는 나름대로는 하신다고는 하는데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아시고 있죠. 변호사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무조건 맡기다시피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단 조직 구성이 다 되어서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뒤부터 있죠. 뭐든지 여러분들 관리단에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시라는 겁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모든 것을 자료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소유자 입점자를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관리위원회에서도 의결했던 그 회의록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고 요즘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밴드라든지 이런 데 다 공개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관리비에 관련된 모든 회계 자료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시라고. 분계장을 다 보여주면 그게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지금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공개하시도록 하고 입점자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도 그러한 밴드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으면 소유자분들, 입점자분들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러면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소유자 입점주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그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갑질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도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좀 격려가 필요하고요. 복리후생을 조금 높여줄수록 이렇게 계속 해와야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제죠. 여러분들 뭐 보안부터 해가지고 미화나 이런 거 다 최저임금제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안이나 예를 들어서 미화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정수기도 좀 하나 만들어주시고 커피라도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되어져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우리가 볼 때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보시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업체도 그래요. 관리업체 여러분들이나 이게 관리인 관리위원회에서도 직원분들은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소장증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나 소방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법적인 부분도 다 알고 회계적인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공계 쪽으로 그쪽에 정확하게 많이 아시는 분을 관리소장을 해야 되고 관리소장을 정말이죠. 그 집합 건물 여러분들의 거기에 그 관리업체 총지배인 사실 그 건물에 대해서 베테랑으로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그런 걸 모른다면은
관리위원회나 관리인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지고 힘들어지신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한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하시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큰 관리업체라고 하면 오히려 뭐 수수료가 높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큰 관리를 많이 한 곳에서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오히려 그 관리업을 많이 안 한 뭐 한 건물 몇 개만 하는 데에서 더 높아요. 더 이상한 뭐 짓거리를 많이 하고 이런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올해를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관리업체에서도 제가 그렇게 아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주택관리,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투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업을 많이 확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 오피스텔, 이 집합 건물을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 했을 때 또 다른 곳도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는 얼마 안 되지만 많은 곳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점유함으로 인해서 영역을 넓힘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이런 방향이 여러분들이 좋을 겁니다. 이거 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있죠. 막 부풀리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웬만큼 우리는 요즘은 알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데서도 각 그 구분 소유자분들끼리 직영을 하든 운영사를 만들든 또 운영사를 데리고 오든 이렇게 하는 곳들도 보면, 그 잘 운영해서 잘 하면 되는데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있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의 의견을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일단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상대방에서 협의를 안 하고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자료와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근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은데 오히려 그 어떤 근거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단체가 왜 문제냐면 사람을 갖다 홀리거든요. 믿음은 중요하긴 한데, 종교에서 믿음은 중요하죠.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면 있죠. 완전히 그 건물이나 그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그 자산 가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더 그것이 있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집단을 말살시키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 건물을 말살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좀 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편향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지금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민주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공개를 다 하고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꼭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는 곳들은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문제 있다고 하면서 막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참 나중에 돼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거든요, 시간 지나면. 근데 정말로 문제 있는 곳들도 있죠.
정말 문제 있는 것들도 있죠. 그냥 특정한 운영자가 빨대꽂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 사람들을 홀리고 이간질 시키고 막 그래 가지고 오히려 건물을 장악해 가지고 막 건물 보존도 엉망으로 막 자기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공용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들 다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우선은 하시라고요. 생활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곳은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협의를 해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완전 저쪽은 사기치려고 작정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그래도 협의를 하시라고. 그래도 협의하면서 뭐 전략을 잡아갈 거는 잡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운영사분들도 정말 이제는 투명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매출이라든지 수익, 비용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돼. 분계장을 다 공개하시라고요. 이게 뭘 공개 안 하고 이랍니까?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런 그 운영사의 브랜드라고, 브랜드. 그럼 또 다른 곳에서 생활 숙박에서 그 브랜드에 그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또 위탁하려고 하실 거잖아요. 소유자분들이. 좀 그런 구조로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어떤 건물 하나에 빨대 꽂아가지고 말이죠. 들어와가 매각이라는 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매각은 필요할 때 매각을 해야죠. 저는 매각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필요할 때 매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절차를 좀 맞춰가지고 투명하게 뭐든지 해야 되지. 그런 공개도 안 하고, 막 그 사람들 이간질 시키면서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2020년 한 해 저는 볼 때는 소유주 입점주분들 연락이 올 때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왜 우리는 사용 못하게 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싸우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주차도 공용 부분이잖아요. 공용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한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해서 지분권을 가지고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요. 지분권이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공용 부분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료로 하든 아니면 뭐 비용을 뭐 100원씩 받든 200원씩 받든 한 시간에 아주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입점자 소유자분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물론 외부인들은 좀 금액을 좀 높이든지 하시고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올 한 해 저는 좀 볼 때마다 늘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 조그만 오해로 인해 가지고 다 보면 쓸데없는 정말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인데 여러분들 자산가치 여러분들 팔아먹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가져갈 때도 무슨 도움이 됩니까? 쓸데없는 이간질 시키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소유자 입장자 분들을 이간질 시키고 어떤 분파를 만들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게. 제발 그러지 맙시다. 올 한 해가 그런 모습을 내가 참 많이 봐왔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뭐 돈이 됩니까? 빵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들 행복을 뭐 가져다 주니까 오히려 시끄럽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투명한 공개,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집합건물법은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투명한 공개.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유주 입증 투명 공개를 다 하시라고요, 이거. 운영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니까요. 호텔도 잘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뭐, 이익 집단으로 해가, 그냥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닦아 패듯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이가 70세 이상 되신 분들 특히 보면 경륜도 많고, 살아온 그 역경이나 이런 것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어르신들은. 그러다 보니 집합 건물에 대해서 있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뭐 이런 많이 활동을 하셨을 거잖아요. 삶을 살아오시면서. 젊은 분들이 이제 20대, 30대, 40대, 뭐 50대든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막 그 집합 건물에서 뭘 이제 구성해서 뭘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실무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도 많겠죠. 미흡한 점도 많고 너무 많이 따지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왜냐면 실무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수록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있죠.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젊은 친구 객관적 시각에서 어쨌든 그 집합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칭찬도 하시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가끔 보면 바닥질이 나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는 왜 이따위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다 아는데 내가 뭐 건축 출신인데 이걸 왜 모르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해서 먼저 이게 젊은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경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안다고요.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오랜 경험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는 걸 좀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고 실무적으로 뭐가 옳은지 판단을 잘 해보시라는 거죠. 다 공개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좀 존중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말이라도 있죠. 말 한마디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말끝 한마디에 사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직 그 대한민국 집합 건물에 제가 볼 때는 무지하다 보니까 이게 소유자 입점분이나 입점주분들 또는 관리업체 중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게 좀 널 길게 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빨대 꽂아서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시행사도 잘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어요. 제대로 팔고 그 건물 자산 가치도 높이게끔 부실히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막 운영사도 그렇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해 보셔야 된다고. 협상을 꼭 하시면서 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 있는 건 다 벗어 던지자요.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행복에 여러분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싸우고 하는 거. 일단은 협상을 하십시오. 일단은 어떤 망나니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망나니가 자기가 협상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며 협상하자 해도 망나니가 어떤 도망갔다 하면서 못한다 하면서 막 자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면 협상은 계속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나아갔으면 협상을 해보면 사람이 오해도 풀릴 수 있고 서로 간에 그렇다고요. 법적으로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제 말씀 무슨 말인 줄 알 겁니다. 법은 최후의 보류로 하는 겁니다. 그걸 자주 사용하는 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웬만큼은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한해서 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진 않는다고. 먼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2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 건물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가지고 텃밭을 가꾸어서 1년 뒤에 그때 내가 참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았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잘 굴러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무지에서 좀 깨어나시라는 말씀입니다. 깨어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뭐든지 투명하게 뭐도 공개하시고 겸손하게 항상 편향적 사고로 갖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자면 합니다. 아시죠? 중요한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특히 제가 볼 때는 각 운영사별로 있는데 특정한 운영사라든지 뭐 특정한 뭐 소유자분들을 대놔놓고 비난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충실히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려고 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도움을 주고 서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안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좀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여러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많이 좀 힘드신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씩 텃밭을 갖고 나가다 보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이 잘 가꾸어져 있을 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의 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간질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들로 거듭 좀 소유자 입점자 분들로 이렇게 거듭 좀 사고전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집합건물 해결사 요 유튜브를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